요즘 나스닥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려오죠. 나스닥이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옆집 수익률에 흔들리는 거, 그게 위험한 겁니다. 포모는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 철칙을 무너뜨리거든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미국 ETF에 몰빵하고 있는 고사부입니다. 오늘은 망했다는 소리 들리는 나스닥 근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요, 나스닥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글도 보이고 왜 나스닥 하냐 이런 말들 쉽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산의 하락보다도 더 위험한 게 포모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요, 코스닥 100이 나스닥 100을 최근 구간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1년 수익률은 당연히 체감이 크고요. 심지어 5년치 수익률도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느 구간에서 이겼다 이 자체가 아니라요,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댓글들 중 일부는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나스닥 망했다. 이제 한국장으로 갈아타야 한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시장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차선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작년만 해도요, 삼성전자 망했다. 삼성전자 5만 원이 깨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20만 전자 가까워졌죠. 자, 포모가 뭔가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죠. 옆집이 돈 번다. 친구가 수익 인증한다. 인터넷에서 조롱한다. 이런 게 나오면 고점 신호긴 한데 이럴 때 내 원칙이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투자에서 제일 비싼 비용은요, 세금도 아니고 수수료도 아니고 심리 비용입니다. 지출도 똑같습니다. 옆 사람이 소비하고 연예인이 소비를 하면요, 나도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죠. 그렇게 결국 돈이 새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이 수익 내는 걸 보고 내 포트폴리오랑 비교하면서 배 아파서 그때 따라가면요, 그 순간부터 투자는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아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 원칙대로 결정을 했다면요, 처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차선을 바꾸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옆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해서 고작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옆 차선이 빨라 보인다고 해서 계속 차선 따라 바꿔보신 적 있죠? 신기하게요, 그러면 또 옮기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거기가 또 막힙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코스피가 더 잘 나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요, 나스닥이 더 잘 나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덱스 투자는요, 즉 한국이든 미국이든 증시를 투자할 거라면요, 그 구간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간을 누가 더 잘 버텨내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스닥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원칙, 내 시스템을 선택한 거고요, 아직은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철칙이 무너지면요, 어디로 가든 결국은 흔들릴 겁니다. 만약 단기 수익률, 몇 달 수익률, 1년 수익률이 중요하신 분들은요, 지수 투자 말고요, 단일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더 성향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단일 종목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잘 맞추시면요, 훨씬 크게 버실 수 있고요. 근데 동시에 리스크도 크죠. 훨씬 더 크게 망할 수도 있고요. 인덱스, ETF 투자자들이 왜 지수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하면서도 금리보다는,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높은 가능성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스닥 탑10이었던 기업,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한 기업의 상승과 하락을 10년 동안 얼마나 잘 맞출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저는 매번 예측을 성공할 자신은 없습니다. 대신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요, 알아서 주기적으로 탑 100 기업을 물갈이 해줍니다. 그동안 저는 열심히 원화 채굴해서요, 매달 적립식 매수하면 됩니다. 지수가 좀 빠지면 오히려 좋죠.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수 투자는요, 천재적인 예측이 매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겠다, 여기에 가까운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선택이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한방보다요, 오래 버티는 시스템을 선택한 거죠. 나스닥은 미울 땐 미우면서도 참 애정이 가는 그런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욕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말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잘하려면요, 그 망했다라고 말이 나오는 그 시점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그 능력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이요, 포모가 오거나 내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 그런 게 흔들린다면요,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걸 몇 달 혹은 1, 2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 5년,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내 생활이 투자 때문에 흔들리는지, 고정비가 높고 빚이 많고 현금이 없으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하락장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신지. 없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될 거고요. 있으면 하락장은 또 다른 기회가 될 겁니다. 결국 이 게임은요,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멘탈과 구조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스닥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S&P 500이 더 맞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배당 성장 종목이 맞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더 전통적인 기업 중심의 흐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멤버십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SCHD 투자를 권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셨는데 나름 수익률도 나오고 배당도 꾸준히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꽤 만족하고 계시고요. 자산이 조금 더 증가하면 30% 정도는 매도를 하고 그 금액을 재PQ 매수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제 포트폴리오와 부모님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연하죠. 부모님은 제 포트폴리오처럼 공격적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레시피가 달라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결론, 남의 수익률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요, 내 상황에 맞는 철칙을 더 단단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스닥이 망한 게 아니라 포모가 내 철칙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철칙,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타이밍이 아니라 루틴, 버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사부였습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히 끝까지 가는 투자자가 됩시다.